네, 다음 평면 좌표에 대해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기하적으로 먼저 이 상황을 표현해 보셨을 때 좀 더 풀기가 편하고요. 거기에서 기하적으로도 충분히 너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적인 지식을 사용해 주시면은 물론 비례식으로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공식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알고 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공식을 유도해낸다는 거를 수업 시간 내에 활용을 해봤으니까요. 근데 다만 문제를 좀 더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요. 공식을 그래도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중단원 마무리 개념 부분 보시면은 요 개념들을 한눈에 보기가 좀 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 너희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숙지해 줄 수 있도록 좀 손바닥만한 노트에 뭐 적어두시던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뭐 플래시카드 같은 어플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기본 암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 파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했는데 지금 이 친구들 보니까 좌표가 하나로만 표현이 돼 있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직선 상에서의 두 점에 대한 거리를 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그림만 그려도 사실 요거는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1번 경우 봐봐요. 만약에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어. 그리고 7은 여기 있어. 그럼 이 사이에 거리 구하려면은요. 7부터 마이너스 4까지니까 11이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다만 좀 더 이제 우리가 표현을 수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또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문자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이라는 건 결국에 1차원상에서는 b-a의 절대값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4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이건 11이구나 라는 거. 2번 식도 보시면은요. 6-2의 절대값이니까 4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뽑아내 주시면은 문제 끝나겠죠. 2는 4. 네. 이렇게 하면은 1번 문제 풀이 끝. 2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올라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표가 x, y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선이 아니라 평면 좌표 그 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일 컴마상 같은 경우 이쯤에 있을 거예요. 마석 컴마 5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와 B다. 이 사이의 거리 구하는데 이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피타고라스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구하고자 하는 A, B의 길이의 제곱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공식을 유도했는데요. 언제 다 외웁니까? 그 유도를 언제 다 해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외워주시기를 X 길이의 거리의 차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 친구에 대한 전체 제곱 더하기 y끼리의 거리의 차이 이렇게 제곱 해주시면은 거기에 루트 씌운 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 B의 길이입니다. 앞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얘 값이 마이너스 3 되니까 마이너스 3 자체의 제곱은요 9 되겠습니다. 더하기 뒤쪽 보시면은요 2의 제곱이니까 4 여기 루트 씌우니까 루트 13 해주시면은 끝나겠습니다. 2번도 보시면은요 x끼리의 차이 보시면 얼마나 납니까? 이만큼 나죠.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2는 4 루트 씌워주시고요. 루트 8 같은 경우에는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밖으로 나가면은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루트 13, 2번은 2루트 2 해주시면은 문제풀이 끝.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에 대해서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시었는데 내분과 외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물론 비례식으로 유도해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지만 공식을 최대한 쌤이 수업 시간 내에 외우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메커니즘만 조금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면 요거는 생각보다 기하 파트 내에서 가장 외우기 쉬운 공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그림을 꼭 그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어떤 경우에 좀 필요하냐?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도형에 대한 넓이라던가 아니면 도형의 어떤 관계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은요. 그때는 내분과 외분이 중간 과정에 연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서 표현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내분점과 외분점 그냥 냅다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에 그냥 때려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 파트를 세 가지로 나눴던 게 A, B, 3대2, 내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로 구분해달라고 했거든요. 1번부터 보시면은요. 3대2라는 거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3232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내분이라고 했거든요. 내분은요. 플러스 나랑 가까워 뭐 포지티브라고 해가지고 플러스를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AB인데요. AB니까 순서대로 넣으면 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여기서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점을 먼저 집어넣어요. B부터 그 다음에 A 요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분모는 5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B가 지금 6이라고 나와 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앞쪽엔 6, 3, 18 그리고 2, 4는 8 나오니까 5분의 10 정리해 주시면 2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시면은요. 마찬가지 요소 3개로 나누면 A, B, 3대2 외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보는 거는 3대2고요. 분모 분자에 3, 2, 3이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외분 보겠습니다. 외분은요. 나라는 선분 바깥에 있어. 그러니까 나랑 별로 안 친한 네거티브한 존재야. 따라서 마이너스를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볼 거는 A, B다. 종점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분모 같은 경우는 1이 될 거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B 자리에 6 들어가면 18, A 자리에 마이너스 4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은 그냥 26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26. 3번 같은 경우에는 AB의 중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중점이란 건 1대1 내분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AB 1대1 내분이라는 세 개의 요소로 골라서 보시면은요. 11 먼저 보시면 되겠죠. 11 내분이니까 더해. 종점 먼저 BA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그러면은 B 더하기 A 그대로 해주시면은요. 2 되겠죠. 약분해 주시면 1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1. 이렇게 하면은 3번 문제도 해결 완료.